안녕하세요. 원리 수능 확률 통계 문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좀 까다로운 문제도 오늘 들어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첫 번째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다음 집합 1, 2, 3, 4, 5, 6 들어있는 집합과 함수 f가 x에서 x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에 대하여 합성함수 ff의 치역의 원소 개수가 5인 함수 f는 몇 개나 있는가를 구하는 과정이다. 함수 f와 f와 합성함수의 치역을 각각 a, b라 하자. a의 원소가 f의 치역 a의 원소의 개수가 6이면 함수 f는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복합함수 ff도 1대1 대응이므로 b, ff의 치역이죠. b에 대한 원소의 개수도 6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A의 F 치역의 원소 개수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B는 당연히 A의 부분 집합이 되므로 NB도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A의 원소의 개수 5, 즉 A와 B가 같은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A의 F의 치역 1, 2, 3, 4, 5, 6이에요. 여기에서 치역도 공역이죠. 1, 2, 3, 4, 5, 6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A의 원소의 개수가 5인 X의 부분 집합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거 뭐 쉽네요. 그렇죠? 6개 중에서 5개 선택하면 되는 거야. 6. 그래서 가는 6입니다.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여기서 5개가 되는 경우 묶음 1에서 선택한 집합 A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했죠? 여기서 5개짜리를 A의 원소 중 X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를 하자. 이 5개 중에서 하나 빠진 거를 K를 하자. NA는 5이므로 A의 원소의 개수가 5이므로 집합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뭔가요? 뭐 이거 5 콤비네이션이에요. 5이죠. 그죠? 5C5. 5. 집합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에서 선택한 A1, A2, A3, A4, A5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뿐이에요. 2에서 선택한 FK에 대하여 FK는 A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자면 5개만 지금 치역에 해당되는 거야. A이므로 A는 B와 같고 B라는 거는 이제 이쪽에 FF에 대한 거죠. 합성함수에 대한 치역이야. 치역 이것과 A와 B가 같으므로 예를 들어서 A가 F, A1, F, A2, A3, A4, F, A5 별표라고 하면 5개가 된다는 거지. 스타를 이것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집합 A에서 집합 A로의 1대1 대응의 개수와 같으므로 1대1 대응의 개수와 같으므로 뭐 다 하는 거죠. 5개를 순서를 생각해서 5개 나열하는 거 5 팩토리얼입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 5, 4, 3, 2, 1 하면 120 그렇죠? 1대1 대응의 함수의 개수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있으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 5, 120 이거를 3개를 합한 값 6 더하기 5 더하기 120 131이 마지막 답입니다. 뭐
합성함수의 치역에 대한 거라 할지라도 문제는 더군다나 이렇게 그 과정을 풀이를 해줬기 때문에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쉬운 문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18번 문제. 다음은 비어있는 세 주머니 ABC에 먼저 흰 공 6개를 먼저 남김없이 나누어 넣은 후 검은 공 6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려고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뭐 힌트니까 전부 다 이것들이. 자,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세 주머니 ABC에 먼저 흰공 6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넣은 후 흰공을 먼저 남김없이 넣고 검은 공 6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흰공을 넣지 않은 주머니가 있으면 당연히 그 주머니에는 검은 공이 한 개 이상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와 같다.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니까 경우와 같다. 흰 공을 넣는 주머니의 개수를 n이라 하자. 이게 아주 포인트예요. 예? 흰 공을 넣는 주머니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n은 ABC밖에 없으니까 n이 3일 때, 2일 때, 1일 때 세 경우가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n이 3일 때 세 주머니 ABC에 흰 공을 각각 한 개씩 나눠 넣은 후 검은 공을 나눠 넣는 남김없이 나눠 넣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3H3 흰공 세 주머니 ABC에 흰 공을 각각 한 개 이상 나눠 넣는 경우의 수 3H3이죠. 그렇죠? 공은 6개가 있어. 그래서 흰 공을 한 개씩 넣고 나머지 3개를 ABC에 넣는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야. 흰 공을 한 개 이상 나눠 넣은 후 나눠 넣는 경우 수는 3H3이 되는데 흰 공을 한 개씩 넣고 나머지 3개 그러니까 넣은 거죠. 나머지 3개를 AB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 그래서 3개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경우입니다. 곱하기 검은 공을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 그리고 그 다음에 검은 공 3개를 6개를 세 주머니에 넣는 경우의 수죠. 그렇죠? 그럼 3H 6 ABC에 3개 전부 다 넣을 수도 있고 중복해서 뭐 나눠서 물론 넣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H6이 됩니다. 검은 공 6개를 3개 서로 다른 3개 주머니에 넣는 경우의 수가 된단 말이에요. 검은 공 6개를 3개 주머니 ABC 3개 주머니에 넣는 경우는 3H6이 돼서 8 컨비네이션 6이고 8, 7, 6 팩토리얼 지워지고 2로 나누면 28이네. 그러니까 가는 28. n이 2일 때 세 주머니 ABC 중에서 뭐 대문자여야 되는데 소문자로 써있네요. ABC 중에 중 2개의 주머니에 흰 공을 각각 하나씩 한 개 이상 나눠 넣은 후 검은 공을 나눠 넣는 경우이므로 주머니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요? 3 컨비네이션 2. 그렇죠? 흰 공을 선택한 2개 주머니에 그러면 선택한 2개 주머니에 한 개씩 넣고 나머지 4개 흰 공을 남김없이 넣는 경우의 수. 뭘까요? 2개 주머니에 4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거. EH6이 되겠죠? EH6이 되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나눠 넣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선택되지 않은 주머니에 검은 공 한 개를 넣고 선택되지 않은 주머니에 일단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빈 주머니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검은 공 한 개를 넣고 나머지 검은 공 5개, 검은 공 5개를 어디에다가 3개 주머니 ABC에 넣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3개 주머니에 몇 개를 5개 공을 중복해서 집어넣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7C 5이 돼서 21이고 요거는 5C 4가 되니까 5네요. 이거는 3이고 그래서 3 곱하기 5 곱하기 21 그래서 315가 됩니다. 315 나는 315 N이 2일 때 N이 1일 때 주머니 ABC 중에서 한 개의 주머니에 흰 공을 넣은 후 그러면 3 콤비네이션 1 한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3. 그 다음에 뭐예요? 넣은 후 검은 공을 나누어 넣는 경우가 되니까 자 N이 1이라는 거는 흰 공 6개를 전부 다 넣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 선택해서 6개 전부 다 넣는다는 이야기야. N이 1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검은 공 나머지 2개 주머니에 나머지 2개 주머니 ABC 중에서 검은 공을 한 개씩 우선 넣어야 되니까 넣고 나머지 4개를 3개 주머니에 넣으면 되죠. 넣는 경우의 수. 그렇죠? 흰공 몽땅 6개를 한 주머니에만 넣었어. 그래서 그 주머니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 콤비네이션 1. 그리고 흰공 6개를 전부 다 넣으니까 뭐 한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 2개 주머니에 둘 다 비어 있는 거야. 검은 공 한 개씩 넣고 그렇죠? 왜? 빈 주머니가 생기지 말아야 되니까 한 개씩 넣고 나머지 4개를 3개 주머니 어디에다가 많이 넣어도 돼. 많이 넣고 그래서 이거는 3, H, 4 3개 주머니에 4개의 공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 경우는 3 곱하기 6, C4는 3 곱하기 15가 되죠. 그래서 45 다는 4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 Q, R 합한 거는 28 더하기 315 더하기 45 그래서 388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 자, 이 문제는요. 아무튼 재미있는 문제, 생각도 해야 되지만 재미있는 문제. 이런 패턴을 한번 연습해 본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흰 공 6개, 검은 공 6개 넣은 후 1차는 흰 공을 넣고 검은 공을 넣었는데 빈 주머니는 3개가 있어. A, B, C에. 근데 빈 주머니가 나중에 공을 넣었고 빈 주머니가 생기면 안 돼. 적어도 한 개는 넣어야 된다는 거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는 경우의 수는 A, B, C에 먼저 흰 공 6개를 남김없이 넣은 후 검은 공 6개를 남김없이 넣을 때 흰 공을 넣지 않은 주머니가 있으면 그 주머니는 검은 공이 한 개 이상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가 같다. 그렇죠? 이때 흰 공을 넣는 주머니의 개수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그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예?
뭐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흰 공을 넣는 주머니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n이 3일 때, 2일 때, 1일 때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네. 뭐 그냥 뭐 특히 뭐 n이라고 그러지 않고 흰 공을 넣는 주머니의 개수는 3일 경우, 2일 경우, 1일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본다는 거. 여기 먼저 흰 공을 넣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색깔이 다른 흰 공과 검은 공을 나누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해볼까요? 19번. 4개의 비어있는 상자 ABCD가 있다. 각 상자에 최대 5개의 공을 넣을 수 있을 때 5개까지가 맥시멈이야. ABCD에 N개, N은 하나에서 20까지라고 정해놨습니다. 예? 20개, 맥시멈 20개. 이 공을 남김없이 나눠 넣는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자. N은 몇 개가 될지 몰라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20까지일 수 있다. 다음은 F15 더하기 F14, F13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단 공은 구별하지 않고 공을 하나도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음의 정수에 뭐 이런 얘기겠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수에는 아닙니다만은 중복조합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상자 ABCD에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눠 놓는 경우의 수는 이것도 포인트예요. 5개씩, 최대 5개 들어가는 박스죠.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있는 4개 상자에서 빼는 거야. 넣는 개수가 이제 N개인데 20 마이너스 총 20개 중에서 마이너스 N개의 공을 반대로 꺼내는 경우의 수와 같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입니다. n이 15인 경우, 15개인 경우, 14개인 경우, 13개를 가지고 보는 경우만 여기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n이 15인 경우, 공이 5개씩 모두 20개 들어있는 상자 ABCD에서 총 5개, 20-n, 총 5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뭡니까? 4개 상자에서 중복해서 5개를 꺼내면 돼. 그래서 4H5가 돼. 8 컨비네이션 5. 8, 7, 6. 밑에는 뭐예요? 5 팩토리얼 지워지고 3 팩토리얼이니까 3, 2, 1. 그래서 이 값은 6 지워지고 8, 7이 56. 가는 56. 쉽죠? 예. n이 14인 경우. 14인 경우. 공이 5개 모두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있는 4개 상자 ABCD에서 총 6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4H6이야. 근데 빼기? 어느 한 상자에서 6개를 뺄 수 없잖아요. 그렇죠? ABCD 중 어느 한 상자에서 6개를 꺼낼 수가 없으므로 꺼낼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뭐야? 그런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4H6에 그 경우를 빼야 돼. 그렇죠? 한 상자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4 컨비네이션 1. 4개 중에서 한 상자 택하는 경우의 수. 4C1 4. 나는 4가 됩니다. n이 13인 경우 공이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있는 상자 ABCD 중에서 총 7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조금 더 복잡할 것 같다 생각이 되죠. 이건 우선 4H7이 되고 여기서 7개 꺼낼 수가 없어. 어느 한 상자에서. 그렇죠? 또 7개를 한꺼번에 꺼낼 수도 없고 어느 하나에서 상자에서 7개를 꺼낼 수 없어. 그러면 어느 한 상자를 택해서 7개를 꺼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4. 그리고 한 상자에서
6개. 다른 또 한 상자에서 1개. 이게서 6, 1 이것도 꺼낼 수가 없어. 그렇죠? 한 상자에서 6개. 다른 한 상자에서 1개. 꺼낼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6, 1로 꺼내는데 6일로 꺼내는데 이런 경우 2개 상자를 골라서 어떤 161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 B, C, D 4개 상자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순서대로 2개를 나열하는 고려하여 2개 상자죠. 2개 상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4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2개이기 때문에 4 퍼뮤테이션 2입니다. 4, 3, 12 12 그러니까 4H4 다에 들어갈 거는 4H7은 10 컨비네이션 7 이거는 19 8 곱하고 7 팩토리얼 나눠지고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한 값은 뭐 이거 3 지워지고 이거 4 돼서 120이네요. 120 빼기 4 빼기 12 한 값 104네요. 그렇죠? 7개의 공을 꺼내는 수와 같으므로 4H3 그거는 4H3이고 거기에서 경우를 빼야 돼. 어떤 경우? 한 상자에서 7개를 꺼내는 경우 4가지 어느 한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한 상자에서 6개 다른 또 한 상자에서 1개를 꺼내는 경우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빼야죠. 6, 1의 컨비네이션이야. 1, 6이든 6일이든 이거를 4개 상자 A, B, C, D를 순서대로 순서를 고려해서 4개에서 2개를 선택하면 돼. 2개를 선택해서 경우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4 퍼뮤테이션 2만큼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4. 그러면 가나다를 PQR이라고 할 때 이걸 합한 것은 56 더하기 4 더하기 104. 그래서 164가 답이네요. 그렇죠? 우선 이 문제는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자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인데 몽땅 상자를 채워놓고 거기에서 빼는 20-n을 뺀 개를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로 바꿔 생각했다는 점. 저것까지 이렇게 바꿔 생각하게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 꺼내는 경우와 같다라는 그 주어진 힌트 하에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만 하는데 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닌데 제일 어려운 포인트는 이 부분이야. 어느 한 상자에서 6개, 다른 한 상자에서 1개를 꺼내는 경우도 빼야 되니까 빼야 되는데 총 경우의 수, 이 경우 F13에 대한 경우 4H7에서부터 빼야 되는데 그것이 ABCD 4개 상자의 순서를 고려해서 6개, 1개 빠지는 경우니까 2개 상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 퍼뮤테이션 이 부분을 생각하느냐가 가장 고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문제 더 해볼까요?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4 이하의 네 자연수 AB, X1, X2, X3, X4의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X1, X2, X3, X4의 합은 34이다. 근데 14 이하다, 각각은.
각각은 14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조건은 x1, x3는 홀수이고 x2, x4는 짝수이다. 홀수 짝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 3의 배수 이런 얘기도 이제 조건으로 걸리고 홀수 짝수가 조건으로 걸린 문제예요. 이런 조건이 걸린 문제는 홀수는 2a 더하기 1, x3는 홀수라니까 2c라고 그러죠. 순서대로 더하기 1. x2는 2a, 2b 더하기 2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x4도 2d 플러스 2로 슬쩍 돌려놔야 됩니다. 홀수와 짝수를 나타내는 어떤 기본식이라고 할까? 이게 얼마야? 14보다 작다. 전부 다. 14보다 작고 14보다 작고 14보다 적은 자연수다. 그죠? 그러면 이제 x1, x2, x3, x4를 이렇게 바꿔놨을 때 홀수와 짝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바꿔놨을 때 저 가 조건식, 조건 가는 2a 더하기 1 더하기 2b 더하기 2, 2c 더하기 1, 2d 더하기 2가 3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하면 2a, 2b, 2c, 2d는 28이 되고 이게 다 1, 2, 1, 2 더하기 6이 되니까 그렇고 이제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4가 돼버려. 그렇죠? 그래서 인 음이 아닌 정수의 순수상 A, B, C, D의 개수를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아까 우리 봤잖아요. 여기 2A 더하기 1은 14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A는 13보다 작거나 같고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6.5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자연수이므로 그렇죠? 자연수이므로 A는 6보다 작거나 같아. 여기서는 12, 이건 그냥 B가 6보다 작거나 같고 이것도 6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 D도 6보다 작거나 같아. 이 조건으로부터 A, B, C, D는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A는 0에서부터 값을 가질 수 있는데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 조건이 이제 이런 문제지만 조건이 A, B, C, D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또 조건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렇죠? 우선 이 조건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조건이고요. 여기서 이거는 뭡니까? 서로 다른 4개에서 14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므로 18 빼기 1 해서 17 콤비네이션 14가 되고 17, 16, 15를 4팩토리얼 미안합니다.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네. 그죠? 3팩토리얼 3, 1은 나눠. 그러면 여기에 5가 남고 여기 8이 남고 지워져서 680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건 뭐야?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뭐 7 우선 걸릴 수 있죠? 7. 여기서 제외돼야 되는 경우 A, B, C, D가 전부 다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 조건에 위배되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빼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A, B, C, D 중 한 개의 값이 7
이상인 경우, A, B, C, D 중에서 한계값이 7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14까지가 있는데 7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컨대 이 중에서 한 개, 즉 A가 7이라고 그래보죠. A를 7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한 개가. 그러면 사실 B가 7일 수도 있고 C가 7일 수도 있고 D가 7일 수도 있어. 그런데 우선은 A가 7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겠죠. A가 7일 수도 있고 B가 7일 수도 있고 한 개라니까 한 개 값이 네 가지가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7이라고 그러면 A를 A 프라임 더하기 7로 치환해. 그러면 이제 A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고요. A 프라임 더하기 7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뭐야? 14라는 이야기이고요. 그죠? 이거는 A 프라임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7이 되는 거고, 여기서 4 H 7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B가 7인 경우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죠? O와 C가 7이거나 또는 D가 7인 세 가지 경우는 하나만 A 하나만 돼야 되니까 세 가지 경우는 제외. 제외. 그래서 결국은 요 점을 고려를 하면 4H7에서 3개를 빼야 된다는 이야기야.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11, 10 콤비네이션 7 빼기 3이 돼서 10, 9, 8,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2. 이거 3 지워지고 이거 4 지워지면 120 빼기 3 하면 117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서 A가 7이라고 예컨대 A가 7이라고 하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B가 7일 수도 있고 C가 7일 수도 있고 D가 7일 수도 있는데 각 경우 전부 다 117가지가 나오는 거죠. 앞에서 네 가지 앞에서 A, B, C, D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 이므로 4 곱하기 117 468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체에서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680에서 빼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468을. 자, 두 번째. A, B, C, D 중에서 7이 2개인 경우. 그러면 7이 2개라는 거는 7 더하기 7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된다는 소리야. 14가니까요. 조건식에서 14가 됐으니까. 이런 경우도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빼야 돼. 그러면 몇 가지? 4 콤비네이션 2. 그래서 6. 또 빼야 됩니다. 468개 가지와 6가지를 전부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680 빼기 468 빼기 6 해서 206이 됩니다. 자, 좀 까다롭죠?
까다로운 거는 첫째, x1, x3가 홀수이고 x2, x4는 짝수이다. 홀수와 짝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점 하나.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가조건에다가 집어넣으면 A, B, C로 A, B, C, D는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같다고 그랬어요. 정리가 이렇게 됐고 A, B, C, D에 대한 조건이 이 관계식으로부터 A, B, C, D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갖게 된다. 그 이야기야. 이 조건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4H14가 되고 17 컨비네이션 14가 돼서 680개가 된다. 그죠? 개가 된다. 그런데 이 680개 안에는 그 속에는 7 ABC 중에서 한 개가 7 이상인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 개의 값이 7 이상인 경우 7 이상인 경우 7이 3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 3개가 더해지면 21이 되니까 그건 안 되고. 그렇죠? 한 개의 값이 7 이상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A가 7이라고 하면 4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7이라고 하면 그냥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이죠. 4가지이고 A를 그냥 7이라고 하자라고 하게 되면 A를 A' 플러스 더하기 7로 치환해서 이렇게 A', B, C, D를 합한 게 7이 되고 여기에서 4H7 개수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한 개 값만이 7 이상인 경우라고 그랬는데 B나 C나 D가 또 7일 수도 있단 말이야. 예? 7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7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해야 된다. 4의 H7에서 3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예? 이것도 참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17가지.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A를 그냥 임의로 7이라고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A가 아니고 B가 있을 경우, C가 있을 경우 그래서 4가지가 가능해서 그런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타나서 4 곱하기 117이 된다. 그런데 A, B, C, D 중에서 7이 2개인 경우, 2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도 말하자면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4 컨비네이션 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80에서 468 또 6을 680에서 빼준 값 206개가 된다. 좀 까다롭죠? 그러면 만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경우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뭐 좋은 연습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출 문제지만 우리가 연습을 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좀 길어졌습니다. 이 중복 조합, 순열 포함해서요. 이 문제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복잡하다는 거 인정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조금씩 문제를 풀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떤 부분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